네, 요새 내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맥스 할로웨이, 바로 이 할로웨이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4월 20일에 내한을 해서 아마 저희 컨텐츠가 나갈 때는 이 굵직한 행사들, 세미나라든지 팬미팅, 그리고 선수 오디션 이런 게 다 끝나고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게 할로웨이가 내한을 해서 화제가 되는 것도 있죠. 당연히 분명 그 이유도 있긴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PT 때문에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스파링 같은 경우에는 실전 상황보다 본인이 좀 더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스파링을 보면서 이 맥스 할로웨이의 그 장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깨닫는 시간을 가졌기에 맥스 할로웨이의 이 장점들, 이 시그니처 무브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맥스 할로웨이 하면 복싱을 빼놓을 수가 없죠. 대표적인 명장면 중 하나가 맥스 할로웨이가 이제 켈빈 케이터를 상대로 할 때 본인이 UFC 최고의 복서다, 그것도 경기 중에 해설진을 향해서 소리치는 게 맥스 할로웨이의 대표적인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맥스 할로웨이 하면 역시나 복싱 이런 연타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보통 MMA 경기들 또 탑레벨의 선수들을 보더라도 대여섯 개 이상의 연타가 나오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로기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대여섯 개 이상의 연타가 나오질 않는데, MMA는 결국 이제 그래플링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복싱처럼 이제 연타를 던지게 되면 대여섯 개의 연타, 그리고 대여섯 개의 연타가 나오는 거리는 보통 이 중근 거리거든요. 이 거리에서 연타를 친다? 연타를 치게 내버려 두질 않죠. 클린치를 한다든지 테이크다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연타가 자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맥스 할로웨이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맥스 할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운드성 연타보다는 직선적인 연타를 좀 많이 던지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라운드성 연타를 던지면은 어느 정도 타격을 허용하고 하더라도 거리도 짧고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품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래플링을 한다든지 타격전을 같이 공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맥스 할로웨이처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니까 직선적인 타격, 어퍼컷 같은 경우도 롱 어퍼컷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 쓰게 되면은 상대방의 타격을 허용하면은 맞는 것도 맞는 건데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맥스 할로웨이가 이렇게 연타를 칠 때 복서 스타일로 4개를 친다 치면은 3개 정도 가볍게 치고 마지막에만 방점을 찍듯이 세게 빡 임팩트를 주는 이런 타격을 구사하죠. 맥스 할로웨이는 역시나 킥도 잘 씁니다. 킥도 기본적인 카프킥이나 프론트킥, 미들킥, 헤드킥도 잘 쓰고, 오블리크 킥이나 이 점핑 스피닝 킥 같은 이 변칙적인 킥 공격도 잘 쓰죠. 저스틴 게이츠전에서도 이제 맥스 할로웨이가 이제 기세를 잡았던 기술이 바로 점핑 스피닝 킥 덕분에 또 기세를 잡았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맥스 할로웨이 스파링을 보면서 킥 잘 쓰는 거 당연히 알고 봤죠. 그런데 가까이에서 이 움직임을 보니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맥스 할로웨이의 다양한 능력 중에서 이 킥 활용도, 또 킥의 기술력에 가장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킥을 다양하게 잘 쓰는 것도 잘 쓰는 건데, 진짜 간결하게 기술적인 완성도가 진짜 높더라고요. 킥을 간결하게 차다 보니까 프론트 킥을 차든 카프 킥을 차든 미들 킥을 차든 헤드 킥을 차든 궤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궤적에서 다양한 킥이 나오다 보니까 타점이 본인한테 닿기 전에는 무슨 킥인지 예측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맥스 할로웨이는 이 킥과 펀치의 조합, 이 콤비네이션도 좋잖아요. 킥이랑 펀치의 기술적 완성도도 높고, 이걸 잘 배합해 주니까 볼륨 스트라이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맥스 할로웨이가 본인은 최고의 복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맥스 할로웨이를 굳이 분류하자면은 복서보다는 킥복서 타입의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맥스 할로웨이 하면 내구력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프레아 경기에서 패배하기 전까지는 UFC에서 29전을 뛰면서 너그아웃을 단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진짜로 금강불개의 맷집을 갖춘 선수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결국에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내구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생짜로 계속 맞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스파링을 보면서 맥스 할로웨이 움직임을 보면은 좀 더 자유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다 보니까 가드를 좀 더 내리고 머리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타격 양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이때 또 느꼈던 게, 진짜 눈도 좋고 상체 움직임도 기가 막히구나, 이 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눈도 좋고 이 상체 움직임도 좋으면은 상대한테 타격을 덜 허용하는, 핀포인트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타격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는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게 반응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비 동작 없이 맞는 것보다는 데미지를 덜 입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하창 시절 때 운동장에서 그냥 생각 없이 걷다가 옆에서 공이 날라와서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생짜로 빡 하고 맞을 때랑,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 공 날라온다 해서
순간 어디서 날라온지 몰라도 움찔해서 맞는 거랑은 데미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맥스 할로웨이 이 볼륨 스트라이킹, 최대 강점인 볼륨 스트라이킹은 킥과 펀치의 완성도 높은 기술력, 또 이거를 잘 배합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 많이 뻗을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이 산소 탱크가 좋은 것,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들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체력이 좋으니까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 체력 좋으면은 야, 나 같아도 저렇게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속 뛰어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의 레전드이자 두 개의 패로 불리었던 박지성 전 선수가 또 했던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력이 좋아서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다. 본인은 효율적으로 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본인이 어쨌든 체력 수준은 높더라도 이 체력을 영리하게 안배하는, 완급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이 능력을 활용해서 뛴다는 얘기거든요. 맥스 할로웨이도 박지성의 인터뷰처럼 경기 때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볼륨 스트라이킹을 하지 않아요. 단타 위주로 원거리에서 핀포인트 타격을 할 때도 있고, 또 사이드 스텝으로 상대방 거리 잡으면서 천천히 배회할 때도 있고요. 완급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볼륨 스트라이킹을 할 때도 타격을 전부 다 강강강으로 세게 던지는 게 아니라 연타 와중에도 강약 조절을 하면서 본인의 체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안배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맥스 할로웨이의 볼륨 스트라이킹이라는 이 기술 자체가 본인한테 완벽하게 체화가 되고 탑재가 된 것도 좀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푸시업이라든지 단일 이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근력 운동의 개수라든지 무게가 늘게 되는 게 그 해당 부위의 근지구력이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그걸 수행하는 기술력 자체가 높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듯이 맥스 할로웨이는 기본적으로 체력, 또 체력 안배,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볼륨 스트라이킹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맥스 할로웨이가 또 라이트급으로 원장해서 본격적으로 라이트급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를 또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맥스 할로웨이 내한을 기념해서 맥스 할로웨이 장점, 이제 시그니처 무브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